전산회계 2급 손익의 이연과 손익의 예상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손익의 이연이란 당기에 지출한 비용 또는 입금된 수익 중에서 차기에 속하는 금액이 있다면 기말 결산 시 그 금액을 계산하여 차기로 이월시키는 것을 우리는 손익의 이연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선급 비용과 선수 수익이 있는데 선급 비용은 비용의 이연이 되고 선수 수익은 수익의 이연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용의 이연은 선급 비용인데 결산 때 차변의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을 증가를 시키고 대변엔 비용 항목을 적음으로써 비용을 감소를 시키는 겁니다. 12월 1일 보험료 1년분 12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보험료를 지급했습니다. 차변의 보험료 12만원 그리고 대변의 현금 12만원입니다. 이 보험료는 1년분을 지급한 겁니다. 예, 1년치. 언제부터냐면 12월 1일부터 내년도 11월 3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당기분, 올해 당기분은 한 달이죠. 한 달에서 만원이 되고 차기분, 내년도분, 미경과분은 11달에서 11만원입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12월 31일 결산 시 보험료 미경과분 11만원을 계상하다. 내년도분은 비용으로 처리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비용은 감소를 시켜야죠. 그래서 대변에 보험료 11만원을 적음으로써 비용을 감소를 시킵니다. 그럼 12만원에서 11만원 빼게 되면 만원만 당기분 보험료가 계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내년도분 보험료를 우리는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으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금액을 구할 때도 어떻게 구하냐면 계산으로 한다면 12만원 곱하기 1년 12달입니다. 12달분의 내년도분 미경과분 11달입니다. 11. 그래서 11만원이 미경과분이 되겠습니다. 차변에 선급비용 11만원, 대변에 보험료 11만원입니다. 수익의 이연, 수익의 이연은 선수 수익입니다. 결산 때 수익 항목을 차변에 적음으로써 수익을 감소를 시키고 대변엔 선수 수익이라는 부채를 증가를 시키는 겁니다. 12월 1일 임대료 1년분 12만원을 현금으로 받다. 1년치 임대료 받았네요. 보증금 없이. 이럴 때 차변의 현금 12만원, 대변은 임대료 12만원입니다. 요 임대료 1년분이기 때문에 따져보면 12월 1일부터 내년도 11월 30일까지의 임대료를 받은 겁니다. 보증금 없이 받은 거죠. 그러면 여기도 당기분 임대료는 만원이 되고 내년도 즉 차기분 임대료는 11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만원만 수익으로 잡아야지 12만원 전부 다 수익을 잡으면 안 되는 겁니다. 12월 31일 결산 시 임대료 미경과분, 그러니까 내년도분이죠. 11만원을 계상하다. 이렇기 때문에 임대료를 감소를 시킵니다. 내년도분을. 그래서 차변에 임대료 11만원 감소를 시키게 되면 임대료 수익은 만원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임대료 11만원은 언제든지 나갈 때 지급을 해야 되는 선수수익, 즉 부채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수수익이라는 부채가 증가를 하는 겁니다. 계산법으로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것도 역시 임대료 12만원 받았습니다. 1년 12달치를 받았는데 내년도 아직 기간이 지나지 않은 내년도가 11달입니다. 11달. 그래서 11만원은 아직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임대료 받은 거기 때문에 선수수익이라는 부채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손익의 예상이란 당기에 속하는 비용과 수익이 발생했다면 현금의 지출과 수입이 없다 하더라도 기말 결산 시 그 금액을 계산하여 당기의 손익 계산에 포함을 시킵니다. 이것을 우리는 손익의 예상이라고 합니다. 나오는 계정 과목으로서 미지급 비용과 미수 수익이 있습니다. 미지급 비용은 비용의 예상이고 미수 수익은 수익의 예상이 됩니다. 먼저 비용의 예상 미지급 비용입니다. 차변에 비용 항목을 적음으로써 비용을 발생을 시키고 대변엔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를 증가를 시키는 겁니다. 10월 1일 집세 2개월분 2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집세를 지급했기 때문에 임차료라는 비용이 2만원 발생을 하고 대변에 현금 2만원이 됩니다. 12월 31일 결산 시 집세 미지급분 만원을 계상하다. 12월분 집세를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지급하지 못했더라도 차변에 비용을 발생을 시킵니다. 차변의 임차료 만원, 대변엔 미지급 비용 만원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임차료라는 비용이 발생을 했는데 현금으로 지급하면 현금이라는 자산을 감소를 시키고 지급을 하지 못하면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를 증가를 시키면 되는 겁니다. 수익의 예상은 미수 수익입니다. 차변에 미수 수익이라는 자산이 증가를 하고 대변엔 수익 항목을 적음으로써 수익을 발생을 시키는 겁니다. 10월 1일 집세 2개월분 2만원을 현금으로 받다. 차변에 현금 2만원, 대변엔 임대료라는 수익이 2만원 발생을 하는 겁니다. 12월 31일 결산 시 집세 미수액 만원을 계상하다. 집세를 못 받은 거죠. 못 받아도 임대료라는 수익은 발생을 시키고 차변엔 미수 수익이라는 자산이 증가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임대료 10월분, 그 10월분, 11월분은 현금으로 받은 거고 12월분 임대료는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현금으로 받으면 차변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고 받지를 못하게 되면 미수 수익이라는 자산이 증가를 하는 겁니다. 소모품을 처리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비용 처리법과 자산 처리법이 있습니다. 먼저 비용 처리법은 사무용품을 구입 시 비용으로 처리하였다가 결산 시 미사용분을 자산으로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7월 1일 사무용품 1,000원을 현금으로 구입하다. 이렇게 구입할 때 소모품 B라는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로 비용처리법입니다. 결산 시 소모품 미사용액 200원을 계상하다. 이 비용 중에서 결산 때 가서 미사용된 것을 파악해서 소모품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리고 대변엔 소모품 B를 감소를 시킵니다. 대변에 소모품 B 200원. 그러면 소모품 B는 800원이 되고 소모품은 200원이 되는 겁니다. 자산처리법은 사무용품을 구입할 때 자산으로 처리하였다가 결산 시 사용분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7월 1일 사무용품 1,000원을 현금으로 구입하다. 구입할 때 자산으로 처리한다 그랬죠? 차변에 소모품 1,000원, 대변에 현금 1,000원입니다. 이런 경우는 결산되는 사용분만큼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12월 31일 결산 시 소모품 사용액은 800원이다. 그러니까 사용분만큼을 비용 처리합니다. 차변에 소모품 B 800원이 되고 대변엔 소모품을 800원
감소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소모품비는 800원 되고 소모품은 200원이 되는 겁니다. 실전 결산 정리 분계를 하겠습니다. 결산 시 보험료 미경과액 6만원이 발생했다. 보험료 미경과액이죠. 차변에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이 증가를 하고 대변엔 보험료는 비용을 감소를 시키는 겁니다. 결산 시 이자 미지급액 3만원이 발생했다. 이자 미지급액 발생했죠. 차변에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이 발생을 하고 대변엔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가 증가를 하는 겁니다. 결산 시 이자 미수액 4만원이 발생하다. 이자 못 받은 게 있죠. 차변엔 미수 수익 4만원이 자산이 증가하고 대변엔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결산 시 이자 미경과액 5만원이 발생했다. 이자 미경과액이죠. 차변엔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이 감소하고 대변엔 선수 수익이라는 부채가 증가를 하는 겁니다. 이 선급 비용, 미지급 비용, 미수 수익, 선수 수익은 결산 때만 발생을 하는 계정 과목입니다. 이상으로 손익의 이연과 예상 그리고 소모품에 대한 회계처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